자, 2021년 6월 22일, 벌써 6월 22일이네요. 자, 6월 22일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수 밴드 전략입니다. 자, 지수를 한번 열어보고, 계속 지수가 신고가권에 버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은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신고가권이고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는 흐름 속인데, 오늘 그냥 그쵸, 대형주가 없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었죠. 어쨌든 지수는 강하고 좋은 거는 맞고, 그거는 팩트고, 현재로서의 지수의 지지 라인을 따지면 어제와 동일하게 3180 요쯤, 일단 여기가 1차 지지고요 2차 지지는 3100 요정도 보면서, 여기 안 깨지면 그냥 별일 없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면 되는데, 지수가 계속 폭등할 거 생각하지 말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 시장 잠깐 흔들린 것처럼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내려와도 아무 일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는 저점의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할 게 없는 좋은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 지지 열심히 잘해주고 있죠. 뭐 여기가 이탈이 돼도 큰일 나느냐? 안 큰일 나요. 980 지지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좋은 종목도 싸게 사면 되는데 잘 밀리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잘 안 밀려요. 연간에서는 잘 안 밀릴 겁니다. 뭐 현재 시간으로도 나스닥 다우선물 플러스 번역했는데, 하루 이틀 뒤에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놀래지 마시라는 얘기 먼저 좀 미리 얘기를 해드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의 흐름은 쉽게 밀리거나 급락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도 했고 오늘도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웬만하면 급락 없으니까 그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강하다. 자,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철강, 건설, 뭐 증권 빼고 저기 조선 대형주들, 여기 보면은 보이죠? 철강주들, 건설주들, 기계주들도 무지하게 강했고, 오늘 자동차도 강했고, 그렇게 오늘은 경기 민감주들이 강했는데, 철강, 건설, 기계, 뭐 조선, 자동차, 거기다 정유화까지도 오늘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다. 그래서 개인들의 체감은 재미가 없었다. 왜? 지금 이추에서 두산인프라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 현대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추천했죠.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지금 잘 올라가서 수익이 많이 나서 내일 또 방송 나가고 또 자랑을 또 한번 해야 되긴 하는데, 회원들 매수한 가격 기준으로는 84,300원부터 샀으니까 뭐 한 24% 정도 올라왔는데, 뭐 그 전에 팔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해도 어쨌든 현대이하 이런 게 개인들이 지금 없고요. 자, 두산인프라코어 갖고 있겠습니까? 현대제철 갖고 있겠어요? 개인들이 저 떠있는 종목을 대부분 이제 대형주들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의 체감은 좀 지루했던 하루이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순환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경기 소비주와 민감주는 역시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경기 소비주, 경기 민감주 요 애들과 IT 부품주가 여전히 얘네들도 주도주 섹터군에 있는데, 말 더럽게도 안 듣는 그런 천덕꾸러기, 움직이지도 않는 아주 지루한 섹터의 IT였는데, 그래도 최근 일주일 동안 보게 되면 종목들이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그쵸?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아니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오늘 아니면은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물론 얘는 OLED 쪽은 아니지만 시스템 반도체, 어쨌든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오늘 뭐 동아일텍도 OLED 관련 쪽인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뭐 막판에서 SNU도 OLED 관련주 쪽인데 강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IT 부품주들도 건설주만큼, 뭐 조선주만큼, 기계주만큼 움직이기 위해서 용쓰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2분기 실적 장세 7월달 8월 15일까지 그때를 앞두고 OLED 장비주를 비롯해서 IT 부품주도 좀 꿈틀꿈틀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서 뭐 정치 테마주들도 막 급등락을 하는데 초보자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고,
왜냐면은 밥 먹었다고 움직이고 눈 마주쳤다 움직이고 손 잡았다 움직이고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쫓아가면 대부분이 물려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초보자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차라리 대형주들 위주로의 강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업종의 순환매를 공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안전한 대형주 순환매를 노리거나 아니면 음식업종도 여전히 지금 바닥에서 매력적인 애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보험업종도 괜찮을 것 같고 증권업종도 바닥에 있는 애들 찾아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시장은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예상이 된다 라는 얘기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3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분석했던 종목들에서 좋게 얘기한 애들은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종목을 추천해서 가져나가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유아였던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좋아. 그래서 그 다음날 갖고 나갔어 진짜로. 잘 올라갔죠. 거의 20% 넘게 올라갔으니까.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세아베스틸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아베스틸. 사실 세아베스틸은 작년에 배당 먹기 전에 11월 달서부터 해서 회원들한테 무지하게 매집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이고 방송에서도 추천하고 나서도 수익이 방송에서는 뭐 180%, 회원들은 220% 정도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물론 그거를 다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하나도 안 팔고 다 그대로 갖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30% 40% 먹을 때에서 절반을 팔고 그 다음에 100% 넘어가는 자리 100%가 아니고 150% 넘어가는 자리 뭐 그쯤에서 또 절반을 또 팔고 그리고 나머지 또 팔고 나머지를 남겨놓은 거를 아직까지도 갖고 가라고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목표치를 한 5만원 보거든요. 5만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져가라고는 하고 있는데 팔고 나머지 오징어 다리만큼 요만큼 남겨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오징어 다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서도 이제 강연에 요즘에서 이제 했던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어쨌든 여기 세아베스틸 보면 여기 이거는 방송 문자 이거 강연회 때 이제 쓴 자료거든요. 이제 방송에서 추천했던 문자의 그 가격이에요. 보면은 1,800원, 1,800원, 1,250원 계속 추천을 하죠. 계속 추천해요. 여기서 그리고 요게 12월달, 요게 11월달 계속 추천했던 종목인데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닥에 사서 올라갈 때 팔아먹으면 돼요. 그리고 또 팔고 냅두면 그러고 가져가게 되면 그게 이제 큰 수익이 되는 그런 이제 로직인데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움직이는 이유가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이제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유로 움직이는데 이미 그 얘기는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작년에 이제 흑자전환 할 것이다. 1분기 흑자전환 할 것이다. 2분기도 좋을 거다. 3분기도 좋을 거다. 4분기도 좋을 거다. 철강력도 계속 상승을 할 거다. 2번 이상 상승을 할 거다. 요 얘기를 이미 벌써 작년 12월 달에 해줬던 얘기고요. 올해 1월 달에 해줬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서 뭐 그닥 뭐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뭐 대단한 뉴스는 아닌데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누가 많이 갖고 있나 봤더니 얘네들이 많이 가지고 있나 보지, 그치? 그러니까 갖고 있는 애들이 지들이 억울하니까 더 땡기는 겁니다. 반대로 저는 이제 회원들한테 팔고 나머지 요만큼 가져가라 그러니까 뭐 불안할 게 없는 거죠. 이미 벌써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았는데 여기 조금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으면 한 20% 갖고 있나? 한 그 정도 갖고 있는 거 10에서 20% 정도 갖고 있는 거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얼마까지? 5만원 갈 때까지. 근데 지금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그래요. 문제 신규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뭐 미래에셋증권에서 지금 레포트 나왔는데 뭐 2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1.6조 원 수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건 포스코 얘기네요. 포스코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그렇지 영업이익 1조 6조 나올 일이 없지. 세아베스틸이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포스코가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동국제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쪽에 철강 섹터들에 있는 실적들이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걸로 2분기 때 예상을 해서 그래서 막판에 휘달레를 한번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S-오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오일. 자, 유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유가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 신고가라고 하네요. 국제유가가 2018년도 이후 최고치 경신 소식의 상승. 그래서 지금 WTI, 뉴욕 근월도 그렇고 브렌트,
국해산, 근월도 마찬가지고 뭐 80달러는 저는 보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억눌린 이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유가가 내년에서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그러니까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얘죠, 얘. 얘 기준으로 100달러 간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유가주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SOL 많이 올라갔잖아요. 딱 봐도 많이 올라갔는데 수급을 보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네. 그래서 요거는 더 갈 것 같아요. 뭐 유가도 100달러 갈 것 같고, 그래서 한 12만원에서 14만원 정도는 목표치를 두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는 되는데 신규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그렇죠. 조정받으면 매수가 가능하고 차라리 다른 유화주, 화학제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하나 추천한 거 있어요. 카 모시게 하는 종목이라고. 항상 유화주가 움직이게 되면 TK 케미칼하고 카 모시게 하는 종목이 같이 움직인 게 있습니다. 뭔지는 신의 한 수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카 모모 하는 종목 얘기한 게 있으니까 잘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사람도 무슨 종목인지 금방 알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GS, 뭐 SK노베이션, SOL,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항상 움직이면 카 모시게 한 놈하고 TK 케미칼하고 항상 나중에 쫓아 움직이는 이제 화학 섹터의 종목인데, 그래요. 하여튼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현대차. 오늘 자동차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래도 제가 방송에 추천했었던 현대유아보다는 약했죠, 다들. 그래서 저는 뿌듯합니다. 현대차, 기아보다는, 현대모비스보다는 그래도 제가 추천했었던 역시 현대유아.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천했는데 이 무지막지하게 25%, 26% 올라가고 있는. 자,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지난달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재탕을 한 건지 아니면 확정적으로 얘기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얘기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와 자동차가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이달 말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이 되면서 뭐 승용차 판매를 확대를 시켜가지고 하반기에 뭐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유로 그 이슈로 오늘 자동차 부품주에 많이 움직여졌는데, 뭐 나쁘지 않죠. 어쨌든 뭐 시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오늘 철강주와 자동차와 뭐 기타 정유화학이라든지 뭐 기계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흐름들이 강하면서 시장을 어쨌든 간에 강세로 만들어 놓은 거는 분위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어쨌든 요런 이슈가 있었고, 현대차는 그러면은 신규 매수 공략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뭐 공략은 가능한데 그렇게 뭐 큰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 N자형을 보면 한 이 정도, 한 26만원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의 80%를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해서 최종 인수를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뭐 겸사겸사해서 움직인 것 같아요. 오늘 겸사겸사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요 이슈 두 가지가 합성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흐름이었고요. 자, 세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테마주들은 여러 가지가 오늘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먼저는 선익시스템 메타버스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야, 이 이슈로도 움직이나 싶을 정도로, 자, 정치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3차원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를 통해서 정책 홍보를 나선다라는 얘기로 움직이는데, 야, 이게 과거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움직였을까 싶은데, 그냥 지금 뭐 인물 테마주도 정치 테마주 움직이니까 시즌이다 보니까 그래서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메타버스 이슈로 해가지고 여기서 거래가 많이 실렸으니까 그래서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세게 움직여 뭐 맨날 할 것도 아닌데 그걸로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까는 저도 뭐 갸우뚱하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런 이슈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신규 매수는 안 되고요. 참고적으로 선익시스템은 제가 회원들한테 이것도 문자 내역이 있어요.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OLED 장비주 추천하느라 6,800원인가 7,000원 이하에서 여기서 한 이쯤이에요. 하여튼간
정확하게 가격은 생각이 안 돼. 8,000원은 아니고 저는 원래 떠있는 종목을 추천 안 해요. 여기에서 추천해서 요 네모칸 안에서 확실합니다. 요 네모칸 가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내에서 추천해가지고 의외로 빨리 100% 수익이 나와가지고 많이 팔아버렸던 종목인데 이게 100%가 아니고 200%가 200%가 뭐야 지금 200%에서 지금 하여튼 300% 넘게 올라갔는데 방송용 종목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회원들한테만 줬던 OLE 장비주인데 하여튼 100% 정도 먹었을 때에서 다 정리를 해버렸더니 무지하게 막지하게 올라간 하여튼 그런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 하여튼 그냥 지금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7,5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방송에 추천할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있으세요. 7,500원 떨어지면은 그땐 추천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는 추천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표 시멘트. 자, 바로 시멘트 가격이 이제 인상한다는 얘기가 뭐 지난달부터 사실 들려왔던 얘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계속 움직였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도 그 얘기 또 재탕했어요. 시멘트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 기대가. 뭐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이미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고 거래가 실렸다는 얘기는 그 뉴스에 누군가 팔아먹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관들이 팔아먹었네. 연기금하고.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모양 나오면 한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꼭 나는 시멘트를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4,500원 정도에 사시면 되겠네. 그 전에서는 공략하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말고. 이미 떴습니다. 줄만큼 줬고 여기서 잘못 물리면 고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시장 점수는요 85.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시장이. 85.5 매수 포인트는 80.5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소비주들 점수 85.5 드리도록 하겠는데 소비주 쪽에서 화장품 한번 잘 보세요. 시진핑이 8월 달에 온다라는 얘기가 솔솔솔 들리고 있거든요. 아직 기사는 없는데 7월 달에 일정이 잡힐 거라는 이건 찌라시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는 말고 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8월 달쯤에 온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7월 달 정도에서 일정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소비주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 그렇죠? 중국인도 와갖고 우리나라 막 백화점 뭐 예를 들어 뭐 11층, 12, 13, 14 막 4개 층이 다 화장품 코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붐비죠. 막 정신없어요. 막 보따리상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끌고 가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왜냐면 한국 화장품이 성능도 좋다고 전 세계에 많이 그렇게 드라마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 때문에 한국 화장품을 쓰게 되면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뺨치는 그런 얼굴로 바뀌는 줄 알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많이 보다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팔린답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소비주 85.5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